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로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독특한 구조와 인간적인 고민을 풀어내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단순히 사건이나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등장인물들이 겪는 심리적 갈등과 선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성장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책을 읽으며 독자들은 각기 다른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물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됩니다. 소설의 기본 줄거리.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의 주요 이야기는 3명의 고아 출신 친구들 아스야, 쇼타, 고에이가 경찰의 추격을 피해 우연히 나미야 잡화점에 숨어들면서 시작됩니다. 이 잡화점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고민 상담소로 사람들이 고민을 털어놓은 편지가 잡화점에 도착하면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곳에서 세 친구들은 각기 다른 고민을 다루게 되는데 그들이 맡게 되는 고민은 바로 4가지 중요한 고민들입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여자가 남자친구가 암에 걸리면서 간병을 해야 할지 아니면 자신의 꿈인 올림픽 출전을 계속 준비할지에 대한 고민. 음악을 하고 싶었던 남자가 음악을 통한 생계를 꾸리기 힘든 상황에서 고향으로 돌아가 생선가게를 물려받을지 아니면 음악의 꿈을 쫓을지에 대한 고민. 풍족한 유년 시절을 겪은 남자가 부모님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님과 함께 도망을 갈지 아니면 부모님과 절연을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여인 여자가 이모 할머니에게 보답하려고 하지만 화류계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보답할지에 대한 고민. 이 4가지 고민을 다루면서 세 친구들은 점차 각자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들 스스로가 풀어야 할 삶의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소설의 진정한 매력은 단순히 고민을 풀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등장인물들이 각자 어떻게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고민에 대한 답변과 인간적인 애정.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에서 각기 다른 고민들은 모두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날 법한 매우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이 고민들에 대해 나미야 잡화점의 상담자들이 직접적인 답을 제시하지 않지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고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각 고민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고민일 올림픽과 간병의 갈림길. 첫 번째 고민에서는 올림픽을 준비하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자신과 남자친구의 꿈이었던 올림픽 출전을 계속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암에 걸린 남자친구를 간병할 것인지에 대해 갈등합니다. 이 고민은 꿈을 쫓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꿈은 중요하지만 때로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수많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 갈림길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지입니다. 이 고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결국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고민이 음악과 현실의 딜레마. 두 번째 고민은 음악을 하고 싶었던 남자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겪는 갈등입니다. 음악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힘든 상황에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생선가게를 물려받을지 아니면 음악의 꿈을 쫓을지 고민합니다. 이 고민은 현실적인 안정과 꿈을 쫓는 것 사이의 갈등을 나타냅니다. 이 문제 역시 자아실현과 현실적 선택 사이의 충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쫓아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타협하면서도 자신의 꿈을 놓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어떤 일이든 음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하며 아버지의 기대와 자신이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간직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는 다시 음악의 길을 선택하게 되며 자신이 정말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 부분은 자아실현과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현실과 꿈, 가족과 자신의 열정 사이에서 그는 결국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서는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민 3. 부모와의 갈등. 세 번째 고민에서는 부모님의 경제적 위기와 그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을 다룹니다. 부모님이 야반도주를 계획하는 상황에서 주인공은 부모님과 함께 도망을 가야 할지 아니면 부모님과 절연을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이 고민은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개인의 독립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그립니다. 이 고민은 더 복잡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지만 결국 그는 부모와 함께 도망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부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책임감을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때로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고민사 보답과 존엄성의 충돌. 마지막 고민에서는 교통사고로 부모를 여인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성은 이모 할머니에게 보답하고 싶지만 화류계에서 일하는 현실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이 고민은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과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 사이의 갈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에서는 돈을 버는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것인가입니다. 주인공은 돈을 벌어 보답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화류계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자아 존중과 도덕적 갈등을 겪습니다. 결국 그녀는 작은 정성으로 보답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선택은 돈을 넘어서 인간적인 존엄성과 도덕적 선택이 더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나미야 잡화점의 철학적 의미.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단순한 고민 해결을 넘어 삶에 대한 깊은 철학적 성찰을 제시합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정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고민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각 인물들은 자신만의 길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결국 그 고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소설은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성장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소설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고민을 풀어나가는 방식보다 그 고민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타인과의 연대 속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철학적 메시지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을 읽으며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은 단순히 등장인물들이 겪는 고민의 해결책을 넘어서 그들 각자의 내면적 변화와 성장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독특한 구조를 통해 각기 다른 인물들이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겪은 갈등을 풀어가며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간성과 사람들 사이의 연결입니다. 1. 고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간성. 나미야 잡화점에서 전해지는 각기 다른 고민들은 그 자체로 각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고민을 상담해주는 사람들과 고민을 듣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점은 소설을 읽는 동안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3명의 고아 출신 친구들 아스야, 쇼타, 고에이의 변화는 이 소설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도둑질을 하고 경찰의 추적을 피해 나미야 잡화점에 숨어 들어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각자 내면의 갈등을 다루고 그로 인해 변하게 됩니다. 아스야는 처음에는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단기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점차적인 변화 속에서 그의 시선은 미래지향적이고 인간적인 가치로 바뀌어가며 결국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쇼타는 처음에는 현실을 타협하는 것이 우선시된다고 생각하지만 고통과 갈등을 겪으며 사람과의 연대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고에이는 그 누구보다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며 자신이 겪은 외로움과 상처를 치유하려고 애쓰는 인물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고민을 풀어가는 과정이 곧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상담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듣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들 자신의 갈등을 풀어나가지만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과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소설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핵심적으로 작용하며 각 캐릭터의 변화를 통해 점차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소설이 전하는 메시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인간 간의 관계와 그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입니다. 등장인물들은 각각 다른 고민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고민들이 결국 하나의 큰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민상담소라는 특이한 설정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돕고 그 덕분에 모두가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소설에서 중요한 점은 서로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겪는 고민은 하나하나가 고립된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연결되고 그 관계의 영향을 받아 변화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시공간을 넘나드는 고민의 교차점. 소설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시간의 흐름과 공간이 교차하는 점입니다. 고민은 과거에서 보내지고 상담은 미래에서 이루어지며 그 교차점에서 등장인물들은 단순히 각자의 갈등을 풀어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상담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이미 고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시간여행과 같은 구조로 독자들에게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자연스럽게 상기시켜 줍니다. 4. 인상 깊은 에피소드. 고민 3의 결정적인 순간.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고민 3에서 등장한 부모와의 갈등을 다룬 부분입니다. 주인공은 부모님과 함께 도망을 가야 할지 아니면 부모님과 절연을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결국 부모님을 따라가게 되지만 이 과정에서 나오는 중요한 순간은 휴게소에서 부모님에게서 몰래 도망쳐서 트럭에 올라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내담자는 부모를 떠나 자신만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게 되며 독자는 그 결정을 통해 등장인물이 그동안 감추고 있었던 감정과 갈등을 드러내는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마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독자가 이 소설에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5. 상담자의 역할. 정답을 주지 않는 것의 중요성.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은 바로 고민 상담자입니다. 상담자는 고민을 해결해주는 사람으로 등장하지만 그들이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상담자는 내담자가 고민을 풀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며 그들 스스로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삶의 문제에서 정답을 찾는 것보다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부분은 철학적인 의미가 깊습니다. 삶에서 겪는 어려움과 갈등을 풀어가는 데 있어 타인이 정해준 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은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 할 때 더욱 성숙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삶을 이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6. 소설의 마지막. 열린 결말과 후일담. 소설의 마지막에서 등장하는 러브호텔로 바뀔 위기에 처한 황강원을 구하려는 에피소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주인공은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었지만 자신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성공이라는 것이 단순히 금전적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소설의 끝은 그 자체로 열린 결말을 제공합니다. 독자들은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 선택이 어떻게 이어질지를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인생의 복잡함과 불확실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부분으로 독자들에게 삶의 선택과 결과가 예측할 수 없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마무리.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고민을 풀어주는 단순한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각 인물들의 고민은 그들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 고민들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인간적인 변화, 상호작용, 그리고 삶의 의미는 독자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이 소설은 삶에서 정답을 찾기보다는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에피소드.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30년간 문을 닫았던 나미야 잡화점이 단 하루만 다시 열리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고민을 보냈던 사람들이 자신이 보낸 편지에 어떤 답변이 왔는지 궁금해하며 그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이 현재와 과거, 미래를 오가며 펼쳐집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고민 상담을 넘어서 삶을 되돌아보고 진심으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나미야 할아버지의 진심과 편지의 마법. 나미야 할아버지는 고민이 심각하든 별것 아니든 상관없이 상담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진지하게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의 상담은 그저 그거에 대한 답은 이렇다가 아니라 상담자에게 진심을 담아 다가가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편지가 빈 종이일 때조차도 할아버지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답을 써 내려갔죠. 할아버지의 말처럼 번거로우니까 더 보람있지 라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손을 내밀어주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큰 보람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구멍처럼 비어버린 마음. 한 사람의 마음에 작은 구멍이 뚫리면 거기서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미야 할아버지에게 답장을 받고 싶어 했죠.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공허함을 느끼고 그 빈 공간을 채워줄 답을 찾고 있던 겁니다. 우유 상자 안을 들여다보러 온다는 표현처럼 그들은 자신이 보낸 고민 편지에 대해 어떤 답이 올지 너무나 궁금해하며 그것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 구멍을 채우고 싶었던 그들은 결국 나미야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답장을 기다리게 됩니다. 인연 끊어질 때는 이유가 없다. 나미야 할아버지는 사람들 사이의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 끊기는 건 사실 구체적인 이유가 아니라 마음이 이미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아무리 표면적인 이유가 있다 해도 결국 마음이 단절되었으면 인연은 자연스럽게 끝난다는 거죠. 침몰하는 배를 그저 바라보는 것처럼 어떤 관계가 끝날 때 누군가는 회복하려 들고 누군가는 그냥 놓아버립니다. 결국 마음이 끊어졌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마무리.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단순히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책은 우리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합니다. 나미야 할아버지가 편지 속에서 나누는 상담은 그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결국 우리는 타인과의 연결을 통해 진정한 보람을 느끼고 더 나아가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